이번 시간은 우리 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신망의 종류는 연결된 거리가 어떻게 연결돼 있냐,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요. 전송되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결 거리에 따라서 좀 나눠보자고요. 연결 거리에 따라서 이제 랜,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근거리니까 짧은 거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이제 공유할 목적으로 전송거리가 비교적 짧은 그런 학교가 됐든 연구소가 됐든 병원이 됐든 그렇게 이제 구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통신망을 보고 우리는 랜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컴퓨터가 안방에도 있고 작은 방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요. 그게 이제 근거리 통신망 랜이에요. 랜. 그리고 우리가 이제 PC방에 가면 PC방 컴퓨터들끼리 서로 다 연결돼 있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랜이고요. 학교가 됐든 병원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그렇게 한 건물을 기준으로 한 건물 내에 들어있는 컴퓨터들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거리가 짧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발생할 확률도 비교적 낮겠죠. 그래서 이 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프린터가 됐든 아니면 주변 장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그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전이종 방식을 이제 사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요런 게 이제 랜이요. 얘는 이제 한 건물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말로 도시권 통신망이요. 도시권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도시하고 연결시켜 놓은 그런 통신망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랜이라는 건 근거리 통신망이고 WAN 광대역 통신망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과 광대역 통신망 그 사이에 요 맨이 있다. 도시권 통신망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간 형태로 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도시 전역 또는 도시와 도시 그렇게 넓은 지역을 서로 연결해 놓은 그런 통신망을 보고 우리는 도시권 통신망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도 거리상으로 보면은 뭐 한 도시를 연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광대역 통신망 웬에 비하면 가까운 거리요. 해서 랜과 마찬가지로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맨 도시권 통신망이요. 그 다음에 이제 WAN이요. WAN은 광대역 통신망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가 이제 거리가 제일 먼 거죠. 그래서 얘는 맨보다 도시권 통신망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범위, 국가와 국가 혹은 대륙과 대륙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WAN 광대역 통신망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넓은 지역을 전부 다 이제 연결하기 때문에 비교적 오류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WLAN이요. 여기 보니까 랜하고 들어갔죠. 랜은 이제 근거리 통신망인데 여기 나오는 이 W가 와이어레스에서 무선이요. 무선. 그래서 얘는 이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WLAN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무선 접속 장치 AP라고 부르는 게 설치된 곳 그걸 이제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 통신망이다. 얘는 무선이에요. 무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선 접속 장치 XX 포인트에서 얘를 이제 AP라고 그렇게 이제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이 무선 접속 장치가 우리 와이파이 주파수 신호 쏴주는 그 기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유기예요. 공유기. 무선 공유기. 그래서 그 무선 공유기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 안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무선 랜의 시스템 주요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무선 랜 카드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AP 공유기도 있어야 돼요. 우리 무선 접속 장치도 있어야 되고 안테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근거리 통신망이다, 도시권 통신망이다, 그 다음에 광대역 통신망이다, 무선 근거리 통신망이다. 얘네들 이렇게 이제 네 개는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켜놨냐, 그 연결된 그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할 때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냐, 그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벤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은 우리말로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 벤이라는 거는 기간통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의 선을 빌려서
기존의 정보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더 더해요. 더해서 그 정보를 다수의 이용자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돈 받고 판매하는 그런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 VAN이 시험 문제로 이제 나올 때는 통신회선을 빌렸다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SDN이다 그러면 ISDN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종합정보통신망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됐든 음성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해서 디지털화된 그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전송하는 그 통신망 그걸 보고 우리가 ISDN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SD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B라는 글자가 더 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이제 BISDN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됐든 음성이 됐든 고해상도의 동영상이 됐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고속의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BISDN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기 때문에 150Mbps에서 600Mbps 그 정도의 전송 속도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ISDN하고 BISDN하고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ATM 요 기술이요.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이제 사용한다 그랬죠. 요 방식이 우리 BISDN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ATM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상대방과 이제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큰 데이터를 한 방에 뚝딱 하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큰 데이터를 전부 다 작은 단위로 다 쪼개요. 쪼개서 조금씩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다 잘랐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송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비동기식 전달 방식 ATM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통신망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이 뭐가 뭔지 정확하게 특징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